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연속기획 2026 섹터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방산주는 전쟁이 끝나면 투자의 매력도 끝나는 업종인가?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6년 방산주의 큰 그림,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디에 있는지 이분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사실 찾아오기를 다들 기대를 합니다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방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고민은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올해의 방산주 리뷰까지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올해 방산주를 돌아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략 한 3배 정도 주가 상승을 했고요. 물론 이건 작년 10월부터의 기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봤을 때고요. 현대로템이나 하나에로스페이스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재무장하는 수요들, 미중의 갈등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쇄화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방산업체 실적도 레벨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종전이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방산주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방산 물자를 재확충하는 수요들이 지속이 되고 지정학적인 갈등들은 계속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일시적인 조정들을 거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짚어주신 대로 사실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사실 군비 증강의 흐름, 시대적인 흐름은 뭐 계속 될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연간 전망 리포트 제목이 난리통의 기회라고 정하셨는데 네.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2022년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쭉 살펴보면은 전쟁이 났고 종전이 되어 갈 것을 기대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길어진 거죠. 전쟁이 길어졌고 많은 무기들이 소진이 됐고 지정학적인 상황도 종전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이 끊긴 문제들, 코로나 팬데믹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미국도 자국의 안보 외에는 더 이상 해외 방산, 지정학적인 상황들에 돈을 쓰지 않는 흐름이 됐고 각자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군비에 대한 중복 투자들이 확대되는 구조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약간 바꿔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수출에 대한 정도나 시점을 주의 깊게 봤다고 하면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또 협력을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들이 계속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황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들은 계속 지속된다는 입장에서 2026년에도 2025년의 주가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일부의 변동성은 이어가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군비 경쟁의 초점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술 쪽에 집중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방산을 예로 들면 뭐 전차나 장갑차 같은 기존 재래식 무기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덜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무기들을 보면 국내에서 주로 수출하고 제조하는 무기들이 지상 무기들, 재래식 무기로 분류되는 무기들이 맞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보면 드론이나 AI나 통신, 위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첨단화되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결국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확인하면서 재래식 무기 플랫폼의 첨단화가 더해지는 이런 구조들을 보이는 거죠. 한국산 무기들도 이런 기조에 편성을 해서
통신이라든지 방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첨단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재래식 무기 경쟁 사이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고 이런 기조들은 다시 무기를 디빌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텐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도적인 입장에서 경험치를 쌓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래식 무기는 여전할 테고 첨단화되는 기조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형이군요. 우리만의 이제 강점을 살리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면 과거에는 수출하고 계약 따내고 끝 이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전략적인 그 파트너십의 구축이라는 다른 단계가 더 추가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략적 협력의 관계로 발전 중인 이런 흐름들 그러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제 좋은 질문이신 게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고민들이 방산업도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종전이 되어 갈 텐데 그간의 종전이 되기 전 상황들이 고마진의 프로젝트들 이 수주가 되면서 방산업체들의 실적을 끌어올린 부분들에 대해서 종전이 되면 방산물자를 빨리 확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확보하면서 마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수주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최근에 뭐 UAE 대통령 순방이 있었고 관련된 수주가 아직 계약이 안 나온 상황이고 여러 국가들이나 지역들에 대해서 이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언론상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실질 계약에는 많은 험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어렵긴 한데 전체적인 구조상에는 늘어날 게 확실해 보이고요. 종전을 통해서 이 고마진 물량들이 줄어든다. 이것도 지금 전쟁을 통해서 소진된 무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리빌링하는 과정에서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화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협력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모델의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방국들 사이에서 채택되는 횟수들이 늘어나면서 그게 침투가 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수주가 어느 시점에 얼만큼 나오는지가 눈여겨봤던 점이라면 이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현지 생산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 녹아질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을 장기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플러스 알파가 사실 방산 쪽에 붙고 있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방산의 최선호주를 또 현대 로템으로 꼽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 근거도 궁금하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네, 방산업체들 이제 보시는 업체들 중에서는 현대로템을 제일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제품 라인업이 K2 전차에 쏠려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적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차 계약이 2022년에 이루어지고 시일을 많이 거쳐서 최근에 이제 2차 계약이 3분기 수주 잔고에 찍혔습니다. 이게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또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 고점 대비 주가가 20-30%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의 잔여 물량들 기본 계약을 했던 것 중에 3차 계약 남아있는 부분들이 계약이 되어 갈 거고요. 타국에 대한 계약 협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차는 어느 나라나 필요한 제품이지만 공격 무기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소요합니다. 따라서 그간에 이제 수주가 밀렸던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 이제 매출 인식 물량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약간 줄어들 요인이 있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철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좀 많이 신경들을 안 썼는데요. 이게 잔고가 늘어나고 이제 이익이 올라오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의 조정들을 거친 이후에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타픽 현대 로템에 대한 내년도 모멘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방산주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라는 팁이 있다면요. 네. 일단 올해와 같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2배,
배 오르는 구간은 뭐 매출이나 이익이 연간으로 20-30%씩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주가 급등은 당연히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종전의 기류에 있는 상황에서는 방산주 변동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다운사이클로의 확고한 전환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기계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 나올 텐데 그게 전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지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장기간의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증가를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치 눈높이만 좀 낮춘다면 충분히 방산주 안에서 내년에도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